아이와 산책할 때 멈춰서 냄새 맡으면 빨리 가자 하고 줄 당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있으시죠? 근데 사실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산책하다가 멈췄다는 건 다른 강아지가 궁금하다 못해 보낸 간절한 표현이었거든요. 산책할 때 안 간다고 버팅기는 그 모습 사실 고집이 아니라 엄마 나 저 친구가 너무 궁금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더럽다고 항상 줄을 당겼었거든요. 이 행동이 제 손으로 강아지 사회성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신호를 알면 10년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냥 넘기면 3개월 뒤 불안하고 우울한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산책 중 멈추는 진짜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산책 중 멈추는 이유 중에서는 그 길이 낯설거나 안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 무서워서, 또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아니면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노견이라면 다리가 아파서 등등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8알은 아마 냄새 정보를 읽기 위해서일 겁니다. 강아지가 왜 이렇게 냄새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강아지의 후각 능력은 인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약 2억 개. 인간의 후각 수용체가 500만 개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반대로 인간의 시각 수용체는 600만 개이고 개의 시각 수용체는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사이죠. 결론이 나왔죠. 인간이 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명상이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아지에게 산책은 정보 수집에 더 가깝습니다. 강아지가 코를 박고 멈출 때 단순히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에게는 그냥 오줌 냄새일 뿐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다른 강아지의 소변은 명함이고 신분증이고 동네 소식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카오톡이나 SNS를 키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또한 사회적 동물로서 산책을 하면서 냄새를 맡고 세상과 연결되고자 합니다. 강아지는 후각으로 어떤 정보까지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몇 살 정도 됐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이런 상태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보이니까요. 근데 그걸 강아지는 눈이 아니라 다 코로 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몇 살인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등등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봇대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강아지 머릿속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 중 갑자기 멈추는 행동은 게으름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엄마 잠깐만 나 지금 중요한 정보 확인 중이야. 이 신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강아지가 마킹해 놓은 곳에 가서 코를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혀로 핥을까봐 또는 가까워서 코에 묻을 것 같기도 해서 줄 강제로 막 끌었었죠. 이런 행동은 사람이 사용 중인 핸드폰을 갑자기 누군가 뺏어가는 것과 같은 정도의 불쾌감을 강아지에게 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강아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두 번째로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또는 유대감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강아지끼리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사회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사회화의 핵심적인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상대의 냄새를 충분히 맡음으로써 성별이나 나이, 중성화 여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상대와 더 안정적으로 인사하고 교류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막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밖에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보호자는 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반복되면 산책 만족도가 떨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산책을 싫어하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밖에만 나가면 긴장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만났을 때 과도하게 짖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보호자들이 우리 강아지 원래 겁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산책 과정에서 충분한 탐색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산책은 어떤 산책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횟수부터 궁금해 합니다. 30분이면 될까?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도입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스스로 냄새를 맡고 멈추고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보호자 발 맞춰 걷기만 한 산책보다 10분 동안 자유롭게 탐색한 산책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산책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탐험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집에서 23시간을 보내더라도 단 10분, 30분의 산책이 그날의 행복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특히 행복해하는 산책 환경도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산책 타이밍 중 하나가 바로 비가 그친 직후입니다. 비가 온 뒤에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냄새 입자들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강아지 코도 촉촉하게 유지되고 냄새를 훨씬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흐릿한 화질로 보던 세상을 갑자기 4K 화질로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비가 그친 후에는 흙과 풀, 나무에 숨어있던 다양한 냄새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강아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산책하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강아지들은 아무 곳에서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봇대, 나무, 소화전, 이런 수직 구조물들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이런 장소들이 동네 강아지들의 게시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녀갔는지, 누가 영역을 표시했는지, 어떤 친구가 근처에 사는지, 모든 정보가 모이는 장소인 거죠. 따라서 위생상 위험한 물질을 먹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강아지가 이런 동네 소식을 충분히 읽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